안녕하세요, 트럭커 김씨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거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화물차 전용 내비게이션입니다. 요즘은 핸드폰이나 태블릿을 이용해서 내비게이션을 많이들 사용하시기 때문에 8인치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예전에 비하면 많이 줄고 계시죠. 하지만 저는 아직 이 8인치 내비게이션이 화면도 크고 속도도 핸드폰 내비게이션에 비하면 조금 빨리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선호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내비게이션도 4년째 사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속도나 그런 건 크게 불만이 없는데 가끔 이 거치대가 한 번씩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4년 동안 사용하면서 몇 가지 아쉬운 점들이 있었는데요. 요 거치대의 길이 문제입니다. 대부분은 승용차에 맞춰서 나오는 거치대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조금 짧죠. 화물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유리창하고 운전석하고 거리가 승용차에 비하면 조금 멀잖아요. 제가 운전석에 앉아서 내비게이션을 조작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팔을 뻗으면 볼펜을 가지고 있더라도 반듯하게 앉아서는 조작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몸을 상당히 기울여서 이렇게 조작을 해야 될 정도거든요. 이 점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이 앞으로 이만큼 가지고 와야 조작을 하기가 조금 수월한 편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사실은 이 젤패드를 유리창에 붙이지 말고 이쪽 대시보드에 붙이는 게 위치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타고 있는 이 프리마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보고 있으면 대시보드가 그다지 경사가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여기서 이렇게 볼록하게 기울어져 있고 여기서 아래쪽으로 또 볼록하게 기울어져 있어요. 이 근처에다 젤패드를 붙이면 젤패드가 자꾸 떨어집니다. 지금 옆에 보이시는 요 충전기 있죠, 이것도 이쪽에다 붙이면 계속 떨어져요. 이것도 약간 옆으로 옮겨 가지고 제가 위치 이동을 한 거거든요. 이쪽은 그나마 가운데 있다 보니까 경사도가 조금 덜해서 잘 붙어 있는 편이에요. 이걸 이쪽에다 옮겼을 때는 며칠 지나고 나면 이제 열이 받고 하다 보니까 좀 떨어지는 편이거든요. 특히 여름 같은 경우는 이제 차 안에 온도가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자주 떨어지게 되는 편입니다. 며칠 전부터 이 부분이 계속 헐거워져 가지고 계속 빠졌어요. 거치대를 이제 수명을 다 했나 바꿔야 되나 하고 좀 고민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불편한 점은 이 거치대가 방향을 조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일몰이나 일출 시간이 되면 햇빛에 반사가 돼 가지고 내비게이션이 잘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약간 내비게이션을 틀어주고 싶은데 얘는 그 방향 조절이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이 좀 많이 불편하거든요. 햇빛이 반사되는 거를 방지하는 뭐 그런 걸 붙이는 것도 있는데 굳이 또 뭐 그런 것까지 사서 붙이고 싶지는 않고, 어차피 이 거치대가 좀 오래되기도 했고 해서 거치대를 좀 바꿔볼까 하다가 좀 저렴한 거치대를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바로 이 오리발 거치대입니다. 아마 요 모양 때문에 오리발 거치대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밑에 3M 테이프가 이렇게 발라져 있고요. 요거는 옵션으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본인의 내비게이션 거치를 할 수 있는 모양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자세한 거는 대부분 판매자 사이트에 다 그 적절한 모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본인의 내비게이션 사진을 하나 찍어서 그 모양하고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실수를 했는데 이거를 커버를 덮을 수 있는 거를 같이 판매를 합니다. 한 2,000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이 판매자분은 그거를 따로 판매를 하긴 하는데 보통은 이 물건을 팔 때 요거는 당연히 옵션에 집어넣겠죠. 같이 꼭 판매를 해야 되니까. 상품 설명에는 이 커버를 분명히 설명을 같이 해놨는데 옵션에는 이 커버를 안 넣어놨더라고요. 이상하게 다른 분들은 다 넣어놨던데 그 옵션을 제가 깜빡하고 선택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선택을 안 한 게 아니고 그 옵션을 상품을 살 때 선택을 할 수 있게 안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같이 주는 줄 알고 그냥 구매를 했더니 상품을 바꿔보니까 그 커버가 안 들어 있습니다. 스토어 내에서 따로 검색을 해서 사야 되더라고요. 왜 그렇게 상품을 해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은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돈을 버시려면 그 커버를 같이 살 수 있게 옵션을 좀 같이 넣어 놓으셔야 되는데 잘못하신 것 같아요. 굳이 없어도 되긴 하는데 조금 깔끔하게 설치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커버도 같이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은 요거 다 해서 한 5,000원 정도 할 겁니다. 이거는 물건들이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특정 사이트를 제가 뭐 따로 공개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물건도 다 거기서 거기고 오리발 거치대 하면 쭉 나옵니다. 내비게이션 사이즈에 따라서 이 목이 긴 게 있고 짧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거는 2단으로 한 번 더 조절이 가능한 게 있거든요. 그거를 맞춰서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긴 목인데 긴 목이 이 정도 사이즈입니다.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은 아마 긴목을 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본인의 내비게이션을 보고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하면 쉽게 빠집니다. 모양이 아까하고 똑같이 생겼죠? 그래서 일단 그냥 연결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설치는 특별한 건 없고요. 이제 위치를 잡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운전을 하면서 전방과 그리고 내가 경로를 안내를 받을 때 사실 눈동자를 살짝 움직이는 정도에서만 내비게이션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시선을 주는 정도에서 위치를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놓는 게 빛 반사가 제일 적어서 좋긴 한데 전반적으로 좀 불안정합니다. 위치를 천상 이렇게밖에 못 놓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놓으면 보기는 딱 좋거든요. 제일 편하긴 한데 제일 큰 문제가 반사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이 카메라가 딱 반사가 보이잖아요. 빛 반사가 조금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프리마 대시보드가 좀 디자인적으로는 예쁜데 실용적인 면에서는 영 형편없습니다. 영 별론데요. 해놓고 보니까 별론데 일단 장착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단 이런 식으로 하고 자리 잡고 다시 촬영하겠습니다. 자, 일단 설치는 끝났습니다. 어쩔 수 없이 빛 반사는 조금 있는 것 같네요. 약간 기울어지는 거는 조금 있고요. 대신 거리는 좀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예전에 있던 곳이 이제 이 위치거든요. 내비게이션을 처음에 주소를 찍으려면 펜으로 찍을 때도 이렇게 핸들에 가까이 갔었는데 지금은 그냥 제자리에서 팔만 뻗어서 이렇게 터치가 될 정도로 상당히 가까워졌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약간 삐뚤음해졌다는 거, 요거는 이제 조금 적응을 하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사는 조금 더 심해진 것 같기는 해요. 확실히 이거는 제가 사용을 해보다가 조금 더 불편해지면 그때 방향을 좀 다시 바꾸던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전에 있는 거치대는 높낮이만 조정이 가능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360도 방향 조절이 전환이 가능하거든요. 조금 더 사용을 해본 후에 내비게이션 반사가 심하다면 이거를 이제 좌우로 좀 더 조절을 해가지고 빛 반사가 좀 덜하게 조절을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런 걸 붙이고 나서는 바로 이런 무거운 거를 거치를 하면 별로 좋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된다는 걸 보여드린 후에 바로 내비게이션은 한쪽으로 떼놓고 주말을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눌려지는 게 아직은 완전하게 다 안 눌렸어요. 왜냐면 이게 약간 스펀지가 들어있거든요, 이 대시보드가. 그래서 주말에 사용하지 않고 잘 좀 접착이 될 수 있게 놔두도록 한 후에 내비게이션 일단 좀 떼놓겠습니다. 그래도 5,000원에 이 정도 품질이면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 후기를 보니까 그래도 단단하게 잘 잡아준다고는 해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써봐야 알겠지만, 혹시 내비게이션 거치대가 고장 났거나 해가지고 기존에 사용하던 그 제품의 정품을 꼭 써야 되는 게 아니라면 좀 더 저렴하게 구입을 해가지고 이런 오리발 거치대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날이 엄청나게 더워졌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